토트넘의 고통스러운 패배를 지켜본 팬들은 여전히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 경영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능함을 인식하게 되어 그를 해고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클럽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한 충격적인 소식이 각종 포럼과 신문을 통해 퍼지며 팬들은 물론 업계 인사들까지도 뒤흔들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튼 경기 후 지친 모습으로 언론 앞에 나타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짧은 인터뷰에서 향후 팀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 10초간 침묵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이는 자신이 토트넘을 이끈 마지막 경기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정보가 터져나오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이 새로운 감독이 선정될 때까지 임시 감독으로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부주장 메디슨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 소식은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7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전 2대0으로 앞서 나가며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한 공격과 지속적인 압박으로 브라이튼은 수비에 허둥대었고 팬들은 토트넘의 대승을 기대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5분 만에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3번의 골을 내주며 2대3으로 쓰라린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 충격적인 패배는 팬들을 경악하게 했고 커뮤니티에서도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토트넘 선수들이 후반전에서 전혀 투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사기가 꺾였다고 비난하여 브라이튼이 경기를 뒤집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노는 소셜미디어 포럼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졌고 일부는 문제는 감독에게 있는데 왜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치명적인 패배의 원인에 대해 수많은 질문에 직면했죠. 지역 기자 몇 명은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고 팬들은 그 무죄가 토트넘의 전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화해의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이 있든 없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있었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토트넘 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만을 느낀 팬들은 축구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강하게 반응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난했는데요. 팬들은 손흥민이 이전 경기들에서 부상을 안고도 억지로 출전해야 했으며 지금은 그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독이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전반전에서 훌륭한 경기를 펼친 후에도 팀이 믿기 어려운 역전을 허용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브라이튼과의 패배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클럽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 경영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이끄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의 해임 결정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팬들과 언론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에 대한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충격적인 소식이 포럼과 신문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팬들과 경영진의 압박을 받고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튼과의 패배 후 지치고 우울한 모습으로 언론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기 직후 짧은 인터뷰에서 향후 팀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 10초간 침묵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자신이 토트넘을 이끄는 마지막 경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구단 경영진은 여러 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며 결국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 그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각적으로 언론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팬들의 반응은 격렬하게 터져나왔는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 직후 토트넘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팀 주장 손흥민에게 임시 감독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브라이튼 경기 직후 다니엘 레비 회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손흥민이 팀을 임시로 이끌 것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토트넘의 23명의 선수 중 21명이
손흥민이 임시 감독을 맡는데 동의하고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죠. 매디슨은 손흥민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토트넘의 주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의 리더로서도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디슨은 임시 감독직을 맡는 것이 손흥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충분한 휴식과 건강 회복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디슨은 저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너무 바쁘다고 생각한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월드컵 예선 사이를 계속 오가야 했다. 저는 그가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반된 의견들은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손흥민이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팀을 이끌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그의 향후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전술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정신력과 단합을 유지해야 하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A매치에서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공격에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김민재의 중앙 수비 파트너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10월 8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축구 전문가 한준희는 이번 최종 소집 명단에 대해 손흥민의 부재가 전체 시스템에 큰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을 해결할 선수로서 이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10월 10일 요르단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소집 명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홍현석 선수를 포함하여 지난번 소집과 비교해 9명의 선수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선발 명단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팀을 떠나면서 그의 자리는 황희찬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희찬과 이강인이 양쪽 윙에서 활약하며 이재성이 중앙에서 공격을 이끌며 2층 공격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후반전 내내 상대 수비를 뚫지 못할 경우 이강인의 위치를 조정하여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는데요. 경기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강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수비진에서는 김민재의 중앙 수비 파트너 자리를 놓고 정승현, 조유민, 이한범, 김주성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계속 소집됐던 김영권이 부재하면서 대표팀은 새로운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한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반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후방 수비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수 중 정승현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꾸준히 기용된 경험이 있으며 9월 오만전에서 선발로 출전한 바 있죠.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술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 시절 홍명보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점도 강점입니다. 국가대표팀에 첫 소집된 수비수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특히 김주성은 홍명보 감독이 직접 국내에서 지켜본 귀중한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입니다. 한준 현문가는 김주성은 서울에서 요르단 대표팀 중앙 수비수 야장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국제대회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만 김주성과 김민재의 조합은 꽤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격진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다양해졌습니다. 오현규는 주민규와 오세훈과는 다른 스타일의 공격수로 소집되었습니다. 한준희 전문가는 대표팀의 문제 중 하나는 스트라이커 자리였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중에서는 체력과 강력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오현규가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이다고 말했습니다.